좋아하는 향이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 바디버터, 더 바디샵의 바디버터는 향이 너무 좋아서 이거는 정말 바르면요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냄새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쓰고 있는 건 그 넌픽션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기관리. 이것만 지켜도 새해에 조금 더 나를 레벨업 시킬 수 있다,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관리 리스트를 제가 15가지를 뽑았습니다. 파트를 나눴어요. 첫 번째는 몸, 바디의 영역, 두 번째는 뇌, 브레인의 영역, 마지막으로 커리어의 영역, 이렇게 나눠서 자기관리 리스트를 뽑아봤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하지만 여러분들이 삶에서 적용하고 지켜내면 굉장히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리스트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몸의 영역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몸, 바디. 네, 중요하죠. 이 날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첫 번째, 운동 최소 주 2, 3회는 하기. 일단은 베이직한 레벨에서는 본인이 어떤 운동을 좋아하고 어떤 게 맞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피트니스나 아니면 요가, 필라테스 이쪽 운동들을 좀 많이 했던 편인데요. 저는 약간 땀을 흘릴 수 있는 운동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혼자 할 때는 피트니스나 아니면 카디오를 겸한 요가, 아니면 필라테스 같은 걸 좋아합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코어 운동이에요. 바디 중에서도 가장 그 중심에 있는 코어, 이 코어를 단련시킬 수 있는 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복근 운동을 좀 하는 편이에요. 네. 자, 두 번째는요, 매일 수면 체크하기인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수면의 질이 좀 낮은 편이에요. 잘 때 좀 자주 깨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잠의 흐름이 계속 중간중간 깨다 보니까 푹 자지 못한 느낌이 좀 강한 편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좀 저도 노력해야 할 몇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아이폰에 보게 되면 저는 애플워치를 매번 차고 자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수면 패턴을 체크하기 위해서요. 위젯을 제가 맨 앞 페이지에 넣어놨습니다. 이유가 매일같이 얼마나 수면을 했고 중간에 몇 번을 깼고를 체크하기 위해서요. 세 번째, 그냥 군것질 줄이기입니다. 저는 정말 밥보다 디저트를 좋아하는 디저트파인데 몸에 안 좋은 것들로 몸을 채우다 보면 진짜 몸에 이상 반응이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먹는 것 자체가 잠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단 걸 좀 끊어야겠다. 특히 단 음료. 저도 건강 간식을 찾아서 매번 챙겨 먹던 사람이에요. 뭐 프로틴바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뭐 외국에서 공구하는 것들까지 좀 사다 먹어봤는데 이게 아시죠? 모든 간식은 또 그것만 먹다 보면 질려요. 물려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요즘은 그나마 좀 건강하게 먹으려고 새해다 보니까 배가 고플 때 반숙란을 저는 잘 먹어요. 일단 계란을 참 좋아하는 편이라서. 두 번째는 그 통밀 현미가 있어요. 크리스피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물론 안 먹으면 좋은데 솔직히 아무리 건강 간식이라도 해도 간식은 간식이죠. 여러분들 혹시 건강 간식 추천해 주실 거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네 번째, 필수 영양제 챙기기. 여러분 영양제 잘 챙기세요? 저는 먹다가 말다가 하는 편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요즘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저는 좀 찾아보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매일매일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한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비타민C. 솔직히 말하면 바이타민C 같은 경우에는 맛있잖아요. 제가 먹는 브랜드 제품은 사실 그 바이타민C가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먹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가 알약을 별로 안 좋아해서 씹어 먹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적어뒀어요. 이거는 꼭 보충제로 서플먼트로 챙겨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칼슘과 마그네슘, 바이타민 D 플러스 아연까지. 이게 체내에서 음식을 흡수시키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햇볕을 자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바이타민 D가 늘 부족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실내에서 거의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챙겨 먹어줘야겠다라고 해서 저는 아예 통합된 이 4가지가 들어가 있는 그 제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오늘 광고 없습니다. 전혀 그냥 제가 먹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4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는 피를 먹고 있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오메가3. 네, 이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포화 지방은 주로 우리 몸의 세포를 형성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서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 지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이게 보통 이 오메가3가 어디에 좋으냐라고 하게 되면 이 뇌와 혈관 질환에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걸 꼭 챙겨 먹어야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거 좀 놓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바디로션 바르기. 네, 혹시 여기 바디로션 안 바르신 분 계세요? 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바디로션을 언제부터 발랐나 생각해보니까 솔직히 10대 때는 잘 안 발랐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가 어릴 때 바디로션 발라줬나? 그 존슨앤존슨의 그 핑크 색깔 바디로션은 막 어릴 때도 발라주잖아요. 근데 청소년기 때 제가 바디로션을 안 쓰고 안 발랐던 것 같아요. 뭔가 이 끈적거림이 싫어서. 근데 한 22살, 3살쯤에 인생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향기의 바디로션, 정확히 말하면 바디버터를 만난 거예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더 바디샵에 그 스트로베리 바디버터가 있었어요. 그게 향이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저는 바디를 꼭 챙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22살, 2~3살 때쯤부터. 많은 분들이 얼굴에는 정말 신경 쓰는데 바디 보습에 정말 신경 쓰지 않잖아요. 바디도 노화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반드시 바디로션을 바르셔야 한다. 매일같이. 그리고 그냥 매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샤워를 하고 나서 바로 무조건 매번 발라야 한다. 좋아하는 향이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 바디버터, 더 바디샵의 바디버터는 향이 너무 좋아서 이건 정말 바르면요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냄새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쓰고 있는 건 그 넌픽션의 가약 플라워랑 젠틀 나잇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직접 테스팅을 해보고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발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제가 몸의 영역 했는데요, 좀 많이 길었죠. 좀 그 다음에 뇌의 영역, 커리어 영역은 좀 짧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뇌, 브레인의 영역입니다. 자, 우리가 자기 관리를 할 때 뇌도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 이건 저도 꼭 지키기 위해서 이번 해에는 좀 노력을 할 거예요. 책 한 달에 3권은 읽기. 저는 책을 좀 많이 사는 편이에요. 근데 점점 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책을 실제로 읽는다기보다는 내가 뭔가 소유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책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달에 최소, 정말 제가 3권이라고 했지만 정말 안 되면 2권이라도 2~3권을 꼭 추천드리는 컨텐츠를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 달 1월 달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 제가 좀 가져왔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광고나 PPL 없습니다. 이건 제 돈 재산이고요.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한 권은 제가 10년 전에 읽었던 책이에요. 근데 10년 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왜 가지고 왔냐면, 이 책은 제가 저의 첫 번째 책을 쓰게 된 모티베이션을 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목이 뭐냐면, 여자에게 공부가 필요할 때. 네, 정말 자기계발서 같죠? 근데 제목만 들으면 조금 약간 크린지할 수도 있는데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네, 저는 진짜 이걸 10년 전에 당연히 20대 때 읽었었는데, 읽으면서 진짜 너무 발전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정말 많이 뽐뿌지를 해줬던 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 최근 책이에요. 얼마 전에 산 책이에요. 지루하면 죽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지루하면 죽는다라는 책은 이미 제목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스토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도 지금 컨텐츠를 만들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잖아요. 그게 글이든 이미지든 영상이든. 근데 이 비밀이 많은 콘텐츠를 만드는 게 굉장히 여기선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직 덜 읽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자세한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3권을 추천드릴 때 꼭 한 권은 원서책을 추천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여전히 공부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런 원서책 공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은 제가 사실 선물 받았던 책이에요. 10월에 LA 갔을 때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책이었는데 아직도 내 책장에 고이고이 모셔 있더라고요. Midnight Library. 네, Midnight Library.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Midnight Library에서. 그러니까 뭔가 상상되는 판타지가 있죠? 네, 소설입니다. 네, 제가 소설을 진짜 책으로 잘 못 읽거든요. 근데 이번만큼은 좀 끝까지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이거를 지금 3권을 만약에 읽는다면 이걸 한 달 만에 절대 못 끝낼 것 같아요. 저는 다음 달에도 이 책을 선정했기 때문에 읽을 것 같고, 진짜 안 되면 그 다음 달까지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책 추천이었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책을 읽고 나서 내 생각을 뭔가 글로 정리하지 않으면 이 책을 뭘 읽었는지 전혀 모르겠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내가 읽은 것들을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읽은 것들에 대해서 복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 책 안에서 뭘 얻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독서 노트를 저는 노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뇌의 영역 두 번째는요, 최소한의 뉴스 챙기기인데요. 여러분들은 뉴스를 다 매번 꼬박꼬박 읽으세요? 이거는 조금 개인차가 있을 것 같은데 누구는 경제지를 매일같이 읽는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요. 사실 뉴스를 챙겨보기가 솔직히 별로 저는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뉴스에는 중요한 정보들도 많지만 너무 안 좋은 소식이 많아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가 너무나도 넘쳐나죠. 이 너무 넘쳐나는 정보 안에서 내가 괜찮은 뉴스를 선별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요즘 유닉,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 이 유닉으로 아주 짧은 중요한 뉴스들만 확인을 하고 있어요. 매일경제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경제 앱과 유닉을 통해서 약간의 그 뉴스를 챙기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혹시 각자만의 뉴스를 보는 방법이 있으면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유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자, 세 번째. 그 다음은 저는 일기쓰기를 잡았습니다. 네, 일기쓰기 하면 이게 습관이 좀 안 되신 분들은 너무 이렇게 거부 반응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말한 일기는 어릴 때 막 초등학교 때 의무적으로 쓰던 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휴대폰 사용하는 노트들 있잖아요. 거기에 살짝씩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노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연동이 잘 되기 때문에. 물론 저는 맥북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에 노트에 써도 또 연동이 다 되지만 그렇게 랩탑과 휴대폰을 연동할 수 있는 앱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거기에 전어를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일기쓰기는 어떤 이유에서 이걸 하냐면 내 인생의 기록이에요. 제가 유튜브 할 때도 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 브이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인생을 기록하는 게 어떻게 보면 브이로그잖아요. 뭔가 이 기록물을 쌓아간다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뇌의 건강에 있어서도요. 자, 요거는 조금 더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공부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올해는 정말 저에게 있어서 약간 디지털의 해거든요. 모든 걸 좀 디지털라이즈드 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뭐 책도 그렇고요. 아니면 뭐 좀 경제 공부가 필요한 부분들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는 노트를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만들어야겠다. 그런 것들을 잘 기록해두면 책이 될 수도 있고 컨텐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 노트 만들기가 또 저의 뇌의 영역 네 번째 주제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내 생각을 말과 글로써 잘 전달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배워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한국어를 못하지 않잖아요. 근데 내 생각을 굉장히 클리어리하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한국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받았을 때 이 이야기를 굉장히 간결하고 명료하게 얘기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걸 하려면 저는 첫 번째 인풋이 있어야겠죠. 어떤 인풋들. 제가 지금 살아가면서 배우는 많은 것들이 다 인풋인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로 다시 생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게 나의 말과 글이 발전하거든요. 그게 글쓰기나 책쓰기가 될 수도 있고 영상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촬영하는 것처럼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말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또 강의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이 말과 글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저의 뇌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5가지를 여러분 내 영역의 자기 관리, 자기 개발로 뽑아봤습니다. 자, 커리어의 영역인데요. 이 커리어 영역은 사람마다 굉장히 그 자기 관리 리스트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저의 기준에서 저의 커리어를 관리하기 위한 몇 가지 활동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누군가를 가르칠 주제 찾기. 내가 그래도 이제까지 쌓아온 어떤 스킬과 역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들에 비해서 조금 더 특출난.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를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어떤 역량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를 교환할 수 있는 가치로 만들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까지 뭐 경험을 했던 아나운서 일이나 아니면 말하기 일을 통해서 스피치를 가르치기도 했고 그리고 외국어를 이제까지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영어와 일본어 강의를 하기도 했어요. 자, 이런 것처럼 더 성장하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가르칠 주제를 찾는 것,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 관리,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 자, 나를 아름답게 꾸밀 줄 알기.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을 위한 일이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물론 외형 그 자체가 엄청 아름답다, 예쁘다 이 의미가 아니라 뭔가 매력적인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자신감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패션 센스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표정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그냥 얼굴에 드러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어떤 그걸 배려하는 측면에서 보여질 수도 있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겉으로. 근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관리 차원에서는 뭐 여러분들 헤어라던가 피부라던가 뭐 손톱이라던가 이런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들어갈 수 있죠. 물론 남들을 위해서 남들 신경 쓰면서 나를 관리할 이유는 없는데,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 그만큼 내려놓지 못한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이 원래부터 이 방송일, 이 어떻게 보면 연예계는 아니지만 방송일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보여지는 게 상당히 중요한 직업을 가져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어떤 다이어트나 몸매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직업이었고, 여러분들이 뭐 그게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저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커리어의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 관리를 해야 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드시 외국어 하나는 잘 공부해 두기. 아니, AI 시대에 굳이 외국어로 공부해야 하나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애초에 외국어를 좋아하지 않은 분들이실 거예요. 사실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1도 없는 분이 외국어, 영어든 일본어든 프랑스어든 중국어든 뭐든 간에 그런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시죠? 제가 주창하는 거 늘 여러분들한테, 언어는 언어이기 이전의 문화예요. 그 문화라는 건 그 나라를 알아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프렌치를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사실 프렌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물론 지금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글로벌 사회라는 말은 굉장히 조금 촌스러운 단어 같죠. 그럼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베이스로 살지 않아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한국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떤 한 문화권에 대한 좀 이해가 굉장히 지식이 높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기회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해외 생활을 한 것도 아니었고, 정말 영어와 일본어가 원어민처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영어와 일본어를 함으로써 얻은 어드밴티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것처럼 제가 왜 계속 외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정말 새로운 opportunity를 줄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언어를 잘함으로 인해서. 참 외국어를 잘하는 일은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커리어 영역의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성과를 기록하기예요. 이게 자기 관리가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관리라는 건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쌓아나가는데 좀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록의 힘이라는 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특히 숫자에 반응해요. 왜 그렇게 우리가 연봉, 아니면 얼마 벌었다, 아니면 뭐 등수 이런 거에 그렇게 많이 모티베이션을 얻겠어요. 그쵸? 사실 그게 내가 정확한 척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나를 가늠해주는 기준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건 조금 어린이의 자아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이제 성인이 돼서 느끼는 건 뭐냐면, 등수놀이를 하고 싶진 않아요. 등수놀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왜 영어가 어려운 이유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본인이 프로그레스 하고 있는 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보다 발전하고 있다라는 걸 어떤 식으로든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진짜 갑자기 한 달 만에 영어가 굉장히 플루언트하게 되었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다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무언가를 해왔다라는 건 남길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헤비 트래커 같은 걸 체크해보는 걸 저는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역시나 수치죠. 예를 들어서 저는 크리에이터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숫자가. 예를 들어서 subscriber가 얼마나 늘었다, 팔로워가 얼마나 늘었다가 유튜브에도 인스타그램에도 늘죠. 자, 지금은 28만 명이 있는데 뭐 다음 달에는 30만 명까지 가볼래. 이게 하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매달이 좀 어렵다 한다면, 매달은 너무 짧으니까 분기별로 한번 기록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길게 잡았을 땐 1년 정도. 우리 총 15개 중 마지막 커리어 영역 5번째는요, 뭐냐면 멘토와의 주기적인 대화를 잡았습니다. 당신의 멘토는 누구인가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도 고민이거든요. 딱 한 분을 짚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제가 만나야 할 좋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닐 거기 때문에. 근데 요즘 들어 생각하는 게, 우리가 앞에 책 읽기 했잖아요. 근데 이 책보다 더 쉽고 빠르게 무언가를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닐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조금 성장이 더뎠다면 그 이유는 내 주변에 정말 나한테 정말 현실적으로 조언을 줄 수 있는 멘토가 없어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멘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 사람의 어떤 길을 따라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직접 찾아가서 주기적으로, 물론 받아주실지 모르겠지만, 그쵸? 저도 어떤 식으로도 도움이 되겠죠, 그분께.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주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대화를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요. 자, 이게 저는 커리어의 마지막 5번째 관리 항목으로 잡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참 내용을 많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리스트를 적어뒀어요. 그 리스트로 만들어뒀는데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댓글로 한번 이 15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것들도 있었어요.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새해 자기 관리 팁들 15가지를 모아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의 피드백도 좀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좋은 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저는 다음번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